미국에서 난리 났다, 해외에서 초대박이 났다, 뭐 1위를 했다,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는 말들 중에서 좀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꽤 있어요. 한국 콘텐츠로 북미 극장에서 성과를 노린다면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킹 오브 킹스는 1단계만 돌파하고 끝났어요. 킹 오브 킹스가 지원군 싸이를 못 넘은 거야. 지원군 BTS 정도는 데려왔어야 했나? 이 작품은 어디에서도 1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 첫 주 주말 1위는 노리고 있어요. 그거는 될 것 같아. 하지만 그 전까지 해외에서 1위를 한 사실은 없다. 북미 주간 박스오피스 2위, 역대 한국 작품 북미 흥행 2위, 콩 오브 콩스. 자꾸 뭔가 까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야, 2등도 잘한 거야.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7월 16일 개봉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수 시각효과 전문 회사인 목팩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거든요. 대표는 장성호. 이 회사는 쉽게 말해서 CG 입혀주는 회사, 여러가지 블록버스터나 특수 시각효과가 필요한 작품들에 CG 작업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 외에 다른 작업들도 있고 한국 작품뿐 아니라 해외 작품에도 많이 작업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뛰어난 특수 시각 효과 기술을 가지고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보자, 그런 방침으로 해서 이번에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이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회사 대표인 장성호가 감독, 각본을 맡았어요. 한국에서는 7월에 개봉했는데 북미에서는 무려 3개월 전인 4월에 개봉했습니다. 아니, 한국 작품이 왜 한국보다 북미에서 3개월이나 먼저 개봉하는 거야? 이 작품은 기획 단계부터 북미 시장을 노리고 제작된 작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산업의 시장성은 겨울왕국처럼 천만 관객 애니메이션도 있고 하지만 그거야 최상위 0.001%의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힘들죠.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해서는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잡고 소재와 이야기도 북미 시장에서 먹힐 수 있게 선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거는 북미 시장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나 먹힐 만한 소재잖아요.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더라도 전 세계 그리스도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굉장히 탁월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예수 소재의 극장용 상업 콘텐츠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작품이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외에 딱히 예수의 이야기라고 하면 생각나는 작품이 없어요.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도 제가 알 만큼 유명한 작품은 없는 것 같고, 설마 킹 오브 킹스가 최초는 아닐 거잖아. 이게 설마 최초겠어요? 예수의 생애를 그린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어딘가에 누군가가 만들기는 했을 거예요. 최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이저급 자본 규모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북미 시장에 와이드 릴리즈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라고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그동안 없었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전부터 헐리우드가 유대계 자본의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는 있었잖아요. 모세의 생애를 다룬 이집트의 왕자라는 작품을 드림웍스에서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급 규모와 완성도로 제작을 했어요. 드림웍스를 설립한 스티븐 스필버그, 제프리 카젠버그가 둘 다 유대계거든요. 역시 유대계 자본이라면 모세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라면 당연히 만들겠지만 예수는 좀 껄끄럽죠. 이런 게 예수 관련 작품이 말이 나오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킹 오브 킹스의 북미 배급사가 엔젤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이거 몰몬교 관련된 기업이에요. 몰몬교가 미국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약간 이단 취급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교 계열의 종교니까 엔젤 스튜디오에서 더 초즌이라는 예수의 생애를 그린 실사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런 종교 관련 작품은 여러가지 복잡한 뒷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모세의 생애를 다룬 이집트의 왕자가 있고 예수의 생애를 다룬 킹 오브 킹스가 나왔어. 그럼 아브라함계 3대 종교 중에서 이슬람교의 무함마드가 남았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무함마드의 애니메이션은 나올 수가 없지 않나요? 프랑스 주간지에 실렸던 무함마드의 만평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 만평을 수업 시간에 보여준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참수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물론 그 만평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된 것도 있지만 원래 무함마드의 그림을 그리는 게 금기시되어 있기도 해서, 그런데 그게 또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순위파와 달리 시아파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메이저급 애니메이션에서 무함마드를 그리는 건 역시 안 되겠죠. 이렇게 종교 작품들은 일반적인 대중 콘텐츠와 달리 복잡한 사정들이 많아요. 킹 오브 킹스도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팩 스튜디오가 만든 첫 자체 제작 콘텐츠잖아요. 평범하게 생각하면
하면 이 작품을 시작으로 모펙 스튜디오를 글로벌 애니메이션 회사로 키우겠어 라는 목표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펙 스튜디오 장성호 대표가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왜 예수 관련 메이저급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만들겠어. 이런 이유로 만든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두 가지 이유 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모펙 스튜디오에서 앞으로도 계속 자체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라고 하니까 이 작품도 그저 종교인의 마음으로만 만든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 관련 작품을 만드는데 종교적인 부분도 그렇고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제작뿐 아니라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이 작품이 북미에 개봉하고 이룬 성과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이 작품과 관련된 좀 정정할 필요가 있는 과장된 정보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난리 났다, 해외에서 초대박이 났다, 뭐 1위를 했다,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는 말들 중에서 좀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꽤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이제 이런 걸로 과장되게 호들갑 떨 시기는 지난 것 같은데, 물론 모펙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이게 홍보 전략의 일환이니까 굳이 저런 과장된 정보들을 정정할 이유가 없긴 하죠. 아무튼 이 과장된 정보들은 정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작품이 성공했는지 궁금하면 일단 흥행 성적을 확인하면 되죠. 박스오피스 모조라는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북미에서 6천만 불, 인터내셔널 성적 830만 불, 합쳐서 6,860만 불 정도입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된 이 작품의 제작비는 2,500만 불 정도입니다. 보통 손익분기점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제작비에서 곱하기 2를 하잖아요. 그럼 5천만 불. 추후에 마케팅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걸 감안해도 어쨌든 지금까지 성과로는 손익분기점은 확실히 넘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성공은 성공이에요. 하지만 정확한 박스오피스 수치를 보면 인터내셔널 제외하고 북미만 봅시다. 6천만 불. 제가 장성호 감독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다행히 손익분기는 넘겼고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대외적으로는 우리 작품 대박 났어 라고 말하고 다녀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솔직히 6천만 불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품의 재미와 완성도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얘기할 테지만 미리 말을 하자면 꽤 잘 만들었어요. 좋은 작품입니다. 장성호 감독 스스로도 이 작품이 자랑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흥행 성적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 라고 멋대로 궁예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해도 K-팝 음악 듣고 OTT 드라마 보고 아직 방구석에서 스마트 기기로 소비하는 문화 콘텐츠에 제한되어 있어요. 방구석 여포야. 하지만 극장은 아직 높은 벽이다. 한국 콘텐츠로 북미 극장에서 성과를 노린다면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킹 오브 킹스는 1단계만 돌파하고 끝났어요. 1단계가 뭐냐? 기생충 성적 넘는 거. 기생충이 북미에서 개봉한 한국 작품 역대 흥행 2위였습니다. 5,300만 불. 그 기생충의 성적을 넘는 게 1단계. 기생충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기생충을 넘었다라는 게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1단계예요. 그런데 2단계. 기생충 위에 한국 작품이 있어. 바로 2014년에 개봉한 너짭 땅콩 도둑들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인물 2명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작품을 관람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응원하는 취지로 대통령이 관람을 하고 그게 좀 이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의 포스터에 뜬금 박혀있는 지원군 싸이가 이 작품의 본편 내용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뜬금 3D 캐릭터로 나와서 강남스타일 틀어놓고 말춤을 춥니다. 홍보 전략의 일환이겠지만 작품 내용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서 좀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너짭이라는 작품이 북미에서 6,400만 불 정도의 흥행을 했습니다. 이 성적을 넘는 게 2단계예요. 북미에 개봉한 역대 한국 작품 최고 흥행 기록을 돌파하는 거죠. 그런데 킹 오브 킹스의 북미 성적은 6천만 불. 킹 오브 킹스가 지원군 싸이를 못 넘은 거야. 지원군 BTS 정도는 데려왔어야 했나? 결국 2단계 돌파는 못했음. 그럼 3단계는 뭐냐? 1억 불이죠. 아주 상징적인 성적, 숫자 단위가 달라지잖아. 북미에서 1억 불 돌파하면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해요 진짜. 거기서 더 윗단계까지 보면 와호장룡 1억 2,800만 불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일단 지원군 싸이부터 넘고 보자. 킹 오브 킹스가 지원군 싸이를 못 넘었고 그런데도 지금 킹 오브 킹스가 북미에서 한국 작품 역대 1위를 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생충을 넘었다고 하니까 아 그럼 역대 1위겠구나 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신 거죠. 지원군 싸이라는 히든보스의 존재를
문제를 많이들 모르시니까. 그리고 킹 오브 킹스가 북미 주간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했다라고도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작품은 어디에서도 1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 첫 주 주말 1위는 노리고 있어요. 그거는 될 것 같아. 하지만 그 전까지 해외에서 1위를 한 사실은 없다. 사실 북미에서 1위 할 뻔하긴 했어요. 2위 했습니다. 대진운이 나빴어. 마인크래프트한테 밀렸어요. 마인크래프트야 북미에서 4억 2천만 불, 월드와이드 9억 5천만 불의 말도 안 되는 초대박 흥행작이니까 진짜 대진운이 너무 안 좋았네요. 아무튼 2위를 했다는 사실, 북미 주간 박스오피스 2위, 역대 한국 작품 북미 흥행 2위, 콩 오브 콩스. 자꾸 뭔가 까는 것 같은데,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야, 2등도 잘한 거야. 그냥 과장된 정보를 좀 정정하는 겁니다. 성공했고 성과를 낸 건 맞아요.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이제 작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그린 내용이에요. 그냥 예수의 생애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극 중 극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작품이 기획이 훌륭하다니까요. 찰스 디킨스가 쓴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이 소설은 원래는 디킨스가 출판을 하려고 쓴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예수의 생애를 재미있게 가르쳐 주려는 목적으로, 성경은 애들이 읽기에는 별로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 중 하나인 찰스 디킨스가 아이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준다라는 컨셉인 거예요. 디킨즈의 소설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야. 디킨스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목소리 연기는 케네스 브래너, 한국 더빙은 이병헌. 사실 저도 디킨스 소설들은 좀 어릴 때 읽었거든요. 세계문학 한창 읽던 시절에 왠지 디킨스랑 오스틴부터 읽어야 할 것 같았어. 올리버 트위스트 제일 먼저 읽고, 데이비드 카퍼필드, 두 도시 이야기, 크리스마스 캐롤 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작품들 말고 좀 덜 유명한 하드 타임즈라는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거 읽고 공산주의자 될 뻔했잖아. 하필이면 또 비슷한 시기에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읽어서 어린 마음에 자본주의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물론 지금은 또 다르죠. 요즘은 그냥 정치나 위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디킨스는 정말 위대한 작가예요. 대문호라는 칭호가 정말 어울리는, 유명한 작가들 앞에 대문호라는 칭호는 많이 붙지만 무협지에서 대협 하면 곽정이듯이 대문호 찰스 디킨스, 저는 이게 제일 입에 붙네요. 디킨스가 어린 자녀에게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 그렇게 극중극 형식으로 예수의 생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루해요. 디킨스고 나발이고 지루해. 무슨 교육용 애니메이션이야. 그런데 저는 보면서 좋은 작품이라고 계속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와 관련된 인물이긴 하지만 저는 예수의 생애는 일반 지식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모를 정도면 그냥 예수 자체를 모르는 거고, 아주 심각하게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겠죠. 단순한 종교 관련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인류 문명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인물 중 하나이고, 그런 인물의 생애에 대해 알게 해주는 콘텐츠는 매우 유익하다. 이 작품에 나오는 내용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살면서 알게 되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일반 지식이지. 하지만 좀 더 스토리텔링의 체계를 갖추고 애니메이션이라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했지만 그건 좀 오버해서 말한 거고, 그렇게까지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나름 재밌어요. 저는 이집트의 왕자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일단 애니메이션으로서의 퀄리티도 정말 훌륭하고요. 저는 장화판으로 봤는데 유명한 배우들의 더빙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예수의 목소리는 오스카 아이작이 연기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는 그런 감상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흥미진진하고 좋은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생애를 다룬 이런 메이저급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이 없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예수의 생애를 이런 고퀄리티의 애니메이션으로 보게 되는 거는 우리가 좋은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 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마음의 양식을 쌓는 일이에요. 물론 이 작품에 대해 나오는 다양한 엇갈리는 반응 중에 종교적인 부분을 깊이 파고들면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예수의 묘사에 대해서 뭔가 지적할 거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이 아닌 관점에서 일반 지식을 접한다는 목적으로는 크게 흠잡을 거리가 없다. 물론 이 작품은 종교인들이 많이 보겠지만 장성호 감독을 비롯해서 이 작품의 제작진은 비종교인들이 많이 보는 게 이 작품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종교인인 사람이 이 작품을 보고 예수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허들을 낮춘 작품이다.
작품이에요. 어린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형식이니까 당연히 타겟 자체가 저연령층이고요. 하지만 허들을 낮추는 게 단순히 저연령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폭넓게 대중적인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지루하고 무슨 교육 콘텐츠 보는 느낌일 수 있지만 충분히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 작품 추천합니다.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2025년에 애니메이션 업계에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2월에 테마록 애니메이션이 극장에 개봉했고 넷플릭스의 첫 오리지널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이별의 필요한도 올해 상반기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품은 아니지만 K-팝과 K-문화를 소재로 해서 글로벌 센세이션을 일으킨 K-팝 데몬헌터스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에 북미에서 나름의 성과를 낸 킹 오브 킹스까지 2025년에 애니메이션 업계가 요동치는 게 느껴지네요. 문화 강국 한국 애니메이션도 발전해야죠. 한국 애니메이션 응원하겠습니다. 네, 킹 오브 킹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